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그렇게 요즘 핫한 환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네, 환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네. 이제 환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네. 우리가 외환은행이나 각종 은행들이나 공항을 가면 환율 우대 이런 거 써 있어요. 네. 최대 90에서 95%까지 환율 우대를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까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보통 발생하지 않아요? 환전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깎아준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 환전할 때 현재 수수료가 은행마다 조금 다른데 1.5에서 1.9% 정도 되더라고요. 이 1.5%라고 잡고 1.5에서 90% 할인해 준다. 네. 그러니까 1.5에서 0.1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환율 우대라는 게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네. 1.5% 저희 까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환율 우대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안 가고 요즘 비대면으로 바꾸면 조금 더 우대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번외긴 한데 외환 그 딜리버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신청을 해놓고 그냥 사이트로 신청을 해놓고요. 공항에서 찾아가기만 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ATM기로 뽑으면 되더라고요. 뽑으면 이미 환율 적용 다 돼 있어요. 맞아요. 우대 금리까지 다 적용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내년에 기쁜 마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른 공항 가서 환전하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네. 들어와 준다?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금 14일째죠. 네. 오늘이 이제 14일째. 촬영 일자로 촬영 14일째.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14일째 계속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네. 환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어서 더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도 맞습니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런데 2%가 올랐어. 근데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또 올랐어. 네. 그러면 환율이 만약 1% 올랐다고 하면 저희는 수익이 3% 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네. 환율이 싸서 들어오는 것보다 네. 지금보다는요 미래가 더 중요해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현재 환율이 싸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거다. 예. 떨어질 것 때문이죠. 왜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뭐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죠. 네. 그런데 바이든이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돈을 찍어내서 뿌린다. 경기 부양하겠다. 부양하겠다. 그러면 부양을 하면 돈을 찍어서 뿌리니까 많아졌으니까 환율은 떨어질 떨어지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근데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이야.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그렇죠. 괜찮아 보여서 환율이 또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도 어쨌든 좀 그렇죠. 그럼 이걸 환율로 생각을 거꾸로 바꿔서 해보자면 네. 앞으로 환율이 올라가다. 그렇죠. 네,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그러면 환율 재테크, 그러니까 환테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 환율 재테크가 종류가 많아요. 뭐 은행 가서 사나요, 달러를? 여러 가지도 있지만 첫 번째 직접 사면 되죠. 직접 달러를 사 모으면 돼요. 네. 근데 달러를 사 모으다 보면은 수수료가 2번 들어갑니다. 살 때, 팔 때 은행 가서 한번 보셨어요. 외국한 곳이라고 해서 네. 이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살 때랑 팔 때랑 다르죠. 수수료가 다르죠. 네. 수수료가 붙어 있어. 그러면 나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돈을 쓴다라고 하면 쌀 때 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살 때도 수수료 내야죠. 이제 원화로 또 바꿔서 써야 되니까 또 바꿀 때도 수수료 또 수수료 내야죠. 이중 수수료를 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환율에 수익, 그러니까 환차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네. 꾸준히 사놓고 여행 갈 때 쓰세요. 두 번째, 네. 외화 예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예금 같은 건데 은행을 가면 뭐 이제 미국 달러나 아니면 위안화 같은 예금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달러를 사는 거예요. 은행 가서 달러 사서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화를 넣잖아요. 네. 이거를 달러로 환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수료는 나가. 그죠. 하지만 이제 꾸준히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좀 싸거든요. 네. 그러면 자녀 드신 그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를 뒀어. 근데 자녀가 나중에 학교를 좀 가야 돼. 네.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달러 예금이 괜찮네요. 괜찮죠. 나중에 어차피 그 자체적으로 송금을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직접보다는 달러 예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달러 예금을 이제 또 제가 또 한 군데를 찾아봤어요. 은행별로 네. 달러 예금들이요. 좀 특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도 인출할 때 이제 현찰 수수료라고 해서 1에서 1.5%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네. H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하고 1개월만 지나면 현찰 수수료 무료네요. 공짜랍니다. 오. 공짜랍니다. N은행. N은행 같은 경우는 원화 외환 이렇게 환전하는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면 우대 90%. 네. 그다음에 이제 S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다 있어요. 카드사도 있고 등등등 다 있는데 그래서 카드 포인트 네. 저희가 포인트 그전에도 이제 매번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잘 못하잖아요. 네. 옛날 ATM기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포인트를요. 매월 달러 예금이나 해외 투자로 해외 투자 계좌에 증권 계좌에 넣어서 재투자를 해줍니다. 미국 주식 사고 이런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 예금을 알차게 쓸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맘때 이제 딱 이럴 때 달러를 많이 모아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지금이 많이 싸져 있는 시기라서 그래서 이제 달러 예금 자체도요. 지금 5대 은행에 보니까 하루에 네. 1, 2조씩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1, 2조씩. 판테크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네. 늦은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앞으로 근데 외국인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나 미국의 바이든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나 보면 앞으로도 네. 환율은 조금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직접 투자,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 그다음에 달러 예금, 외화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험이요? 보험도 있어요. 보험이 있어요? 네. 이제 외화 보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달러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또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 네. 그때 그럼 또 수수료 나가고? 또 수수료 나가. 너무 수수료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수료 싸움이에요. 이 수수료를 어떻게 다운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잘 찾고 뭐 보험사를 잘 찾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보험사 같은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요즘에는 좀 이슈 SNS나 이런데 물론 포탈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이슈가 되는 게 외화보험을 직구를 합니다. 직구를 할 수 있어요? 직구를 해요. 왜냐면 나는 원화를 이것도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아예 그 나라 걸 그대로 가입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 좀 저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어떻게? 뭐가 조심해야 주의사항이죠? 조심해야 돼요. 유의사항이 4개나 되네요. 여기. 이게 제가 금감원 자료를 이제 뽑아왔는데 네. 다른 거보다 우리나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외화보험이니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게 있죠. 안전한 게 있죠.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네. 보험사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외화보험 같은 경우 직접 직구를 하게 되면 그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니까 네. 심지어 내가 싸우러 가야 돼. 아니면 해석 종이 몇백 장 날라와봐요. 그러면 네. 이건 내가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법상으로 우리가 직구만 가능합니다. 가끔 SNS 상에 보면 외화 재테크다 해가지고 중개사들이 껴있거든요. 네. 근데 중개사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중개사도 벌금 최대 1,000만 원, 가입하신 분도 최대 1,0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벌금이 1,000만 원이요.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외화보험도 조금 장기 투자적인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 보니까 FX 마진 거래라고 있는데 좀 생소해요. 자, 이제 저희가 직접 거래를 아까 직접 사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FX 마진 거래는 뭐냐면 증권사를 통해서 정말 외환 딜러처럼 네.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힘들어요. 좀 어려워. 이 환율이라는 거는 네. 너무 복잡한 거거든. 정확한 이유가 딱 없어요. 네. 여러 가지가 막 얽히고 설켜서 이 환율의 변동이 생기는 건데 네. 예측이 더 어렵죠.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도 보지. 환율은 국가 대 국가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예측은 하겠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고 FX 마진 거래도 마찬가지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들은 증거금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개념인가요? 증거금? 보증금도 있고요. 이제 손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주식은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쵸. FX 마진 거래랑 선물 거래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물렸다. 막 물리면 큰일 이러면은 나요. 그래서 네. 그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증거금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금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SNS나 네.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마진 거래, 외환 거래 우리 직접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불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많습니다. 그럼 또 벌금 낼 수도 있고. 벌금 내는 것도 있고요. 다른 것보다 제 돈을 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네.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전문 딜러들만 하는 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차라리 ETF. ETF. 네, 방금 뭐 달러 예금도 있고 달러 보험도 있었지만 상품. 차라리 네. ETF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어. 지금 앞으로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펼칠 거라고 저희가 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때 레버리지 인버스 기억나세요? 네. 네, 똑같이 있습니다. 달러 레버리지. 달러 똑같이 있습니다. 인버스. 네, 그러면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 네. 뭐 하면 돼요? 레버리지. 네, 내려갈 것 같다. 인버스. 그런데 지금 그냥 굳이 레버리지 인버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가예요, 충분히. 네. 앞으로 그럼 시간- 레버리지 하자는 말씀이신가? 저는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것도 장기적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장기적인. 네. 그러니까 환율 재테크는 짧은 시간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처럼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맞아요. 좀 떨어지면 맞아요, 하나 맞아요. 사놓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 엄마들이 금 사 모으는 것처럼. 그죠. 네, 돌잔치 때 들어온 거, 생일 때 들어온 거, 아니면 그때 돈 들어오면 금 사두시는 것처럼 네. 나중에 그게 목돈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환율을 재테크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저는 싶고요. 꼭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뭐 충분히 네.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는 게 환율이 싸서 그거는 저렴해서 그러니까 덤. 가산점인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이 환테크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꿀팁남 보고 좀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 네, 길게 보고 담아가자라는 네.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꿀팁남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